내 집에서 죽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말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거처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머물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 인생 마지막 거처는 다른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시나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의견이 83.8%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실 살던 곳에서 사는 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습니다. 이사라도 가려고 하면 마음에 딱 맞는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이사는 정말 보통 일도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살던 집에서 쭉 살기 위해서는 뻔한 말이지만 건강관리와 치매 예방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다 가졌어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는 신세를 피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건강만 하다면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 조사에 따르면 실버타운 거주 의향은 37.9%로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실버타운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25%에 비하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를 희망하는 분들보다 배우자 사망 시에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다는 의견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된 70대 홍씨 할머니도 실버타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자식들 집과는 멀리 떨어진 고향에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자식들은 이렇게 혼자 있는 홍씨가 걱정되었습니다. 엄마, 멀리 사시면 저희가 매번 찾아뵙기도 힘들고 아프기라도 하시면 어쩌려고요. 이참에 저희 집 근처로 오시거나 실버타운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게 어때요? 홍씨는 실버타운에 대해 궁금증이 있긴 했지만 왠지 모를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익숙하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살기가 조금 꺼려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자식들을 주말마다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자기의 집으로 자꾸 오게 만드는 것도 미안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 밥 차려주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실버타운 들어가시면 밥도 주고 집안일도 전부 해준대요. 게다가 엄마 또래분들이 많아서 심심할 날도 없을 거예요. 자식들은 홍씨에게 전화를 할 때마다 실버타운의 장점을 언급하며 홍씨가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도 자기들 집 근처로 이사와서 계속 홍씨를 챙겨줘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홍씨가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홍씨 할머니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꽁꽁 감춰놨던 적금과 자식들의 약간의 도움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간 첫 달은 무조건 좋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 홍씨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하루도 안 돼 좋기보다는 왠지 모를 우울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죄다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서로는 굉장히 친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부 시설도 으리으리하긴 했지만 썩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홍씨는 그런 거에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홍씨는 들어간 지 하루 만에 자식들을 배려해 실버타운에 들어간다고 말한 사실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나오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첫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침을 먹으러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편한 옷차림으로 식당에 내려갔는데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 화장도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가 실버타운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흡사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연상케 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적응하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는데 말을 잘 붙이는 성격의 다른 할머니가 홍씨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이곳의 분위기를 알려줍니다.
여기 사람들은 식사할 때 한껏 꾸미고 식사하는 게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괜히 저 사람들이랑 싸울 필요 없으니까 밥 먹을 때 차려입고 오는 게 좋아요. 홍 씨는 왜 그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괜히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게 싫어서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홍 씨는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실버타운 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제대로 훑어보지 않고 들어간 곳이 하필 요리교실이었습니다. 요리하기 싫어 들어왔는데 요리를 해야 한다니 홍 씨는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이미 나가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홍 씨는 강사가 알려주는 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대충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화장을 아주 짙게 한 정씨 할머니가 홍씨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홍 씨가 보기에 정씨 할머니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래처럼 보였지만 정 씨는 그런 홍씨 할머니를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살림 제대로 안 해보셨나 봐요. 정씨 할머니의 말에 주변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같이 웃었습니다. 홍 씨는 대꾸하기 싫어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제 걸 보고 따라해 보세요. 아니 대체 뭘 보고 따라하라는 건지 홍 씨가 보기에는 별로 정 씨가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정 씨는 홍 씨에게 자꾸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안부를 묻듯 홍 씨의 호구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해요? 여기 왜 들어왔어요? 굳이 대답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대답 안 하면 대놓고 무시하는 꼴이었기에 어영부영 답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니죠 뭐.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들어왔어요. 제 자식은 저기 일본에서 교수님 소리 듣는데 제가 그냥 집에 있겠다 해도 절대 안 된다고 좋은 곳에서 살라면서 저를 여기로 보냈지 뭐예요. 여기 살면 용돈도 필요 없는데 돈도 많이 보내주고요. 저는 어차피 모은 자산이 많아서 용돈도 필요 없지만요. 그러자 홍씨 할머니는 작심한 듯 답했습니다. 돈 많으면 저기 옆에 레스토랑 하나 있던데 여기 인원 다 데리고 한턱 쏘시지 그래요. 매번 여기 음식 먹는 것도 질리잖아요. 아니면 저기 근사한 횟집도 하나 있는데 제철만 들여오는 데라 상당히 고급진 곳이에요. 홍 씨는 정 씨에게 복수라도 하듯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리게끔 자랑질하는 정 씨 할머니에게 한턱 쏘라고 제안했습니다. 홍 씨가 그냥 소심한 성격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런 말을 듣자 정 씨는 바로 얼굴이 붉어지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홍 씨는 이에 더 물러서지 않고 다들 이번 주 금요일 어떠세요? 저희 다 같이 간만에 바깥 음식 좀 먹어봐요.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질하던 정씨 할머니는 이게 아닌데 하는 표정으로 씁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해진 금요일이 다가와도 정씨가 밥을 사준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자랑질하던 정씨 할머니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정씨 할머니의 자식들은 다 국내에서 힘들게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자식들이 정씨의 재산을 탐내자 쫓기듯 실버타운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이 사실을 정씨 할머니의 통화를 몰래 들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홍 씨는 정씨 할머니에게 금요일에 나가서 먹는 거 맞냐고 물어보려고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려 했으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정 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충 들어보니 자식들한테 꼼짝 못하면서 자식들에게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들어보니 정씨 혼자 실버타운에서 잘 지내니까 자식들이 배신감에 찾아가서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씨 할머니는 그런 정씨 할머니를 보며 연민의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홍씨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씨가 정씨 앞에서 시원하게 복수한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에 사는 사람들이 홍씨에게 다가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홍씨는 실버타운에 아주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홍씨가 머무르는 실버타운에서는 사랑이 싹트기도 했습니다. 혼자인 분들이 눈이 맞으면 상관없었지만 문제는 부부와 함께 들어왔는데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혼자 들어온 사람과 눈이 맞는 상황이 발생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넓지도 않은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몰래 만날 수 있는지 홍씨는 신기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크게 일어나서 실버타운이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내 남편을 넘봐! 여보, 이거 놓고 얘기해. 내가 다 설명할게. 이때 결국 실버타운 직원의 개입으로 상황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에 홍씨에게도 어떤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얘기를 아주 잠깐 했을 뿐인데도 홍씨가 할아버지에게 꼬리치네 꼬시네 하는 말들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이 퍼지면서 홍씨는 실버타운 직원과 상담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홍씨는 절대 그런 거 아니라며 직원과 몇몇 친했던 사람들에게 해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홍씨는 이날 이후로 그냥 조용히 혼자 지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는 말처럼 홍씨는 그런 환경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이런 실버타운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홍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홍씨는 주말에 간만에 자식들을 만나러 외출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밥을 먹고 다시 실버타운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홍씨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홍씨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홍씨는 일단 실버타운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며칠 후 직원과의 상담에서 가족들을 오라고 할 수 있냐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닌 실버타운 내의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홍씨가 머무는 실버타운에서는 치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면 퇴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홍씨는 실버타운에 들어간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퇴소해야 했습니다. 홍씨는 당장 갈 데가 없었습니다. 며칠은 자식들이 자기 집에서 머무르게 해줄 줄 알았는데 자식들은 걱정 섞인 말만 할 뿐 절대 자기 집으로 들어오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태연하게 요양원을 알아봤다며 홍씨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이랑 실버타운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알아보고 고른 요양원이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네가 거길 들어가 봤냐? 홍씨는 이런 자식들의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러고는 절대 요양원으로 가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마지막 거처는 요양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실이 홍씨에게는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홍씨는 자식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향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홍씨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전 살던 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전에는 빨리 버려버리고 싶었던 장롱들, 코팅 다 벗겨진 밥상, 다 떨어져 가기 일보 직전인 문짝들 모두 지금의 홍씨에게는 소중해 보였습니다. 이전에 집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동안 다행히 팔리지 않아서 홍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힘들어 근처에 사는 언니와 주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지만 홍씨는 실버타운을 벗어나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온 것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의 마지막 거처로 실버타운을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 지내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심지어 치매 검사 등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실버타운의 경우 입주민의 만성질환이 심해지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면 보통 퇴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돌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전문 의료진이 상주하고 지속적인 케어가 필요한 곳으로 가기 전 단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눈 감기 전까지 건강하기만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실버타운에서 살다가 건강이 악화되거나 행여나 치매가 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밖에도 그 안에서 겪어야 하는 인간관계 문제 그리고 질리는 식사 등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밥과 집안일을 거의 안 해도 된다는 점, 그리고 직원이 한 명 한 명 케어해 준다는 점은 노후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월세가 만만치 않은 만큼 한 번 들어가면 곧바로 나올 수는 없으니 실버타운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버타운, 요양원 말고 우리가 인생 마지막을 보낼 장소로 어디가 가장 좋을까요? 요새 고령자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적은 비용으로도 살 수 있는 곳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뭐니 해도 인생 마지막을 보내기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소는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살고 싶은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을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1박 2일, 3박 4일, 혹은 한 달 살기로 경험해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는 제일 내가 편안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실제로 KB금융지주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후 거주지 선택 조건에서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의료시설로 교통편도, 자녀 집 근처도 아닌 은퇴 전 거주지 즉 원래 살던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익숙한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에이징 인 플레이스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닌 그냥 살던 집에서 살되 집을 조금 손봐야 한다면 손을 보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지는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집을 고령자 친화적이게 개조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다닐 때마다 문턱이 방해되지 않도록 문턱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재 집 고쳐주기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같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개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상이 매우 한정적이고 크게 진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아주 오래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요양보험에서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덕분에 고령자 맞춤 주택 개조 시장이 아주 많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얼른 이런 점이 발달되어 많은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평생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혼자 살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지금 사는 집에서 평생 살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방문 요양 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만약 가능하다면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기 위해 요양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은 방문 요양 서비스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때 요양보호사가 한 번 방문할 때마다 최대로 3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3시간이라는 시간 안에는 노인이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순간도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경락 유원대 교수님은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을 더 늘리거나 이용 시간을 유연하게 나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살던 집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집에 속한다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식에게 집을 물려줄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지금 사는 집으로 연금까지 받으신다면 생활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집이라면 지금 집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조금 작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를 먼 곳으로 선택하게 되면 지인들도 멀리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좁은 집으로 이사가면 답답할 수 있으니 최소 10평 이상의 집을 선택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0평은 최소 평수이니 만약에 적어도 20평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평수의 집을 고르시면 됩니다. 다만 너무 넓은 집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관리가 힘드니 조금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거처를 정할 때 고려하면 좋은 사항 또 한 가지는 바로 주변에 복지관이 있는지의 유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학군에 따라서도 많이 결정되는 데에 비해 초고령 사회의 일본은 복지관이 주변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집값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복지관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지관에 가보셨거나 복지관에 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아직 복지관 갈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냥 쭉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 은퇴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배우는 즐거움을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많은 어르신분들이 배움이야말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해야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복지관에서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무료해집니다. 이때 가장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곳 또한 복지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중에는 글쓰기, 외국어 배우기, 그림 그리기나 운동을 알려주는 등 셀 수 없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도 제공하는데 밥도 비싸지 않고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보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자원봉사를 지원해 다른 노인들을 도와주며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뭐를 배워보려고 해도 일단 돈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 복지관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집을 고르는데 병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병원과 내 집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이 좋습니다. 최대한 가까우면 좋지만 기준이 30분인 이유는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바로 30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30분보다 더 가까운 곳이면 좋지만 그렇게 인프라가 좋은 곳은 집값도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병원을 한 번만 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상황일 때 너무 병원이 멀게 되면 병원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병원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특히나 자신과 맞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할 수 없는 실버타운이 맞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그렇게 무리지어 다녀야 하는 곳이라면 나이가 들어도 질투하고 미워할 기운이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고 우리가 살던 집에서 평생 살려면 진부한 말일 수 있지만 건강관리를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자식들을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거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서 주거를 결정해야 합니다. 간혹 자식들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자식 집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자식들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에 스스로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숭실사이버대 2호선 교수님은 자식들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내가 살 집을 정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스스로 공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을 자식에게 맞추지 마시고 반드시 우리 부모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서 후회 없는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마지막 거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